성추행을 당한 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몬 건 공군의 부실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공군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부실 수사를 넘어서 2차 가해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을 맡은 공군의 군사경찰이 같은 군사경찰 소속인 가해자의 편을 들며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소속 A야사가 붙잡힌 건 지난달 4일입니다.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됐는데 휴대전화와 USB에선 여군의 신체 일부나 속옷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A야사를 구속한 건 한 달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가 지난주 이 사건을 알린 뒤에서야 부랴부랴 움직인 겁니다. 문제는 늑장 대응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맡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계장 비준이가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새로운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 라는 말을 했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상담소는 또 비준이가 걔도 불쌍한 애다,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며 A야사를 옹호하고 과거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피해자에게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며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알려진 것 말고도 범죄가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얘기 듣고 한 2-3명 정도인 것 같고요. 밖에서 하여튼 술 마시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몰래 찍은 것 같습니다. A야사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군은 당시 수사인원들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4급 군무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라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에서 4급 군무원 A씨가 여군 부사관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군 상사 B씨와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슬리퍼를 벗고 발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여성 군무원 2명에겐 나랑 있을 땐 임신하지 마라, 살을 빼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로 인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4월 21일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기간에 A씨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 3명 모두 여전히 같은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단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잠정 판단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일 A씨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군내 성비위 문제, 이거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번엔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이곳의 한 교수가 생도를 성희롱한 혐의로 계급을 강등당한 사실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수인 A소령은 지난 1월 자정 무렵 생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당직 중인데 혼자 오라거나 지금 태우러 갈지를 묻는 내용이었다는 게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A소령은 이날 앞뒤로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평가자인 A소령의 반복된 연락에 고민을 하다 학교 내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방부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A소령을 성희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령을 대위로 강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소령과 B생도에 대한 분리 조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물론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조차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성비위 사건들에서처럼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미온적 조치에 대해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곧 가해자의 전출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을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소령은 고민을 들어준 차원이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해 항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9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선 남성 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1명이 퇴교당하고 10명이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방부는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발생한 즉시 보고를 하도록 이미 각 군에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중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하고도 12일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시점은 그로부터 또 한 달여가 지난 5월 25일. 이중사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 사이 이중사는 상관들의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식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계속 압박을 해서 무마를 계속 시도합니다.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엔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국방부 전담부서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한 공군본부 관계자는 군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는데 모든 건을 수뇌부, 국방부까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개통으로 올라가며 상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즉시 보고 지침은 번번이 무시되는 겁니다. 이중사 사건에 대해서도 공군 측은 강제추행 범죄 정도가 국방부에 보고할 수준까진 아니라고 봤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의적인 어떤 해석들이나 피해자의 무슨 평판, 평소의 행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추행의 정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보고를 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군 내부의 폐쇄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성 중심 문화가 있는 한 이중사 같은 피해자는 또 생길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